네, 앞서서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에서 어떻게 그 회담을 평가하고 앞으로 대비하는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북한 측이 참 오히려 더 그 황망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북한은 그 체제의 성격상 국민들한테 결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 좋은 만남을 가졌다는 그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요번에 그 회담하러 출발하면서 대대적인 그 환송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하고 뭐가 타협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무지하게 배도 고프고 아주 힘든데 이제 돈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당분간은 이 가망 없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처리하고 넘길 것이냐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북한이 당면한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의 정치 변동이, 미국은 정치 변동을 야기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인권 문제까지 하고 경제 제재는 오히려 더 세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판국이니까 이제 북한 체제 변경으로 이제 가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서 그 경제 위기에다가 하나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정통성의 얘기입니다. 정통성. 그럼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를 물려받은 그 정통성인데, 그리고 뭡니까? 북한에서는 불멸이죠, 불멸. 그리고 불패입니다, 불패. 불패의 명장. 그리고 거의 신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김일성에는 무슨 가랑잎 가지고 배도 만들고 그런다는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상황을 지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김정은이는 자기는 무결점이라면은 그럼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외교를 담당하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든지, 또는 군부가 책임을 져야 되든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무엇이 잘못되었다,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잘못이야 그러면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해 숙청을 당했죠. 피해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요새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누군가, 김영철이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이가 저 사람이 그래도 2, 3인자는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 2인자는 최영이었습니다. 키 조그만 사람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딱 내려보면서 째려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최영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한때 황병서라는 사람이 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인천에 무슨 아시아 올림픽 할 때도 와서 그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사람처럼, 그 김정은 다음으로 높은 사람처럼 그랬는데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김원홍이 어디 갔습니다. 김원홍. 그리고 운구차 7인방이라고 그럽니다. 운구차 7인방이 뭡니까? 김정일 죽었을 때 그 미제 캐딜락에다가 싣고서 이제 갈 때 이쪽에 민간인 4명, 이쪽에 군인 4명 서가지고 8명 걸어갔죠. 거기서 김정은 빼고 나면 7명인데 그것이 운구차 7인방이라고 그럽니다. 운구차 7인방 다 아웃됐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거래할 때 나타나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최선이라는 여자인데, 원래는 한석열이라는 사람이 미국하고는 거래를 쭉 오래 했습니다. 한석열도 아웃, 다 아웃입니다. 다 없어요. 요번에 김혁철이라는 사람이 비건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출연했죠.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이 정부도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스페인 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그 도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훔쳐갔다는데, 그 컴퓨터 훔쳐가는 사람이 북한 배지를 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김영철 씨가 스페인 대사 출신인데 왜 스페인 대사관에는 컴퓨터가 없어지지? 의심해 봅시다. 김영철 이 사람의 과거를 캐는 그런 사건인지, 바로 이런 애매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사진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건 지금 YTN이라는 데서 이제 나온 걸 캡처했던 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황병서가
김정은 옆에서 무릎 꿇고 대화하는 사진입니다. 예, 자기보다 한 35살 어린 사람한테 무릎 꿇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독재 체제가 왜 나쁠까? 독재 체제는 그 우리 인간을 비겁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웬만큼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독재 체제에 덤비지 못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라고 거짓말할 경우도 있는 거고, 북한 사람들 나와서 박수 치는데 그게 정말이 아니겠죠. 김정일이가 그랬대죠. 우리나라 그 영화배우 한 사람 납치해놓고 최은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있었죠. 막 자기 앞에서 막 박수치고 그냥 북한 주민들이 열렬하게 열광하는데 저거 다 거짓이요, 저거 다 가짜예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독재 체제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독재를 싫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건데 우리 인간을 정말 비굴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전체주의적 신종주의적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상까지도 세뇌를 합니다. 이것까지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마저도 컨트롤하는 이런 것들이. 하여간 황병서가 김정은 옆에서 무릎 꿇고 대화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 인간이 됐죠. 그 북한을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는 누가 권력을 가졌는지를 사진 보고 공부를 합니다. 사진 보고. 김정은 옆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이에요. 한때는 누가 옆에 있다가 한때는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있는 힘 다해서 충성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박수도 세게 쳐야 되고 졸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열병식에 그 소련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소련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련의 그 붉은 광장에서 퍼레이드 할 때 그 위에 이제 서가지고 뭐 손도 흔들고 그런 높은 사람들 있죠. 수상 옆에 누구 서 있는지 누가 그걸 보고서 이제 서열을 따지고 이러는 그런 독재 체제인데, 바로 이 독재 체제의 정통성에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 7인방 보면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딱 8년 전 얘기입니다. 2011년 12월 28일 사진인데, 장례식 사진인데, 앞에 김정은 뒤에 장성택 씨는 뭐 참 비참하게 죽었죠. 고사 총 맞고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김기남 노동당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장 죽어서도 없어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맨 옆에 그 군인 서 있는데 리용호 차수는 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당신이 그 우리 젊은 그 아들을 뒤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그렇게 신뢰를 했던 장군인데, 그 다음에 8월 달에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용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장, 정치국 제1부국장, 그 뒤에는 뭐 안 보이는 사람인데 우동춘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서 따라갔습니다. 이 8명이 지금 다 없다는 그런 얘기죠. 북한의 총참모장이 서열 군인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총참모장은 이 정치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는 정치장교들이 있죠. 총참모장은 정치장교고, 이 칼을 휘두르는, 총을 휘두르는 장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인민무력부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인민무력부장이 대장인데 보통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군사력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북한의 권력자죠. 그래가지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그 사람한테 권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통치를 잘못해도, 김정은이가 잘못해도 그 인민무력부라는 막강한 군사력이 지원을 해주면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쫓겨나지 않고. 그래서 그 아버지 같은 경우로 보면, 이것도 제가 그 북한 정치론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군들을, 그 유능한 장군들을 옆에, 인민무력부장을 바로 옆에다 두고서, 이 사람은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때 1967년부터 그 인민무력부장이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주석을 보좌를 하는데, 1967년서부터 그 김정일이 죽는 그 2011년 연말까지 40몇 년 동안입니다. 44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이민무력부장이 6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평균 재임 기간이 약 7.4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복부하를 옆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자기 아버지가 임명했던 김영춘, 아까 그 7인방 중에 그 두 번째로 섰던 사람입니다. 김영춘을 4개월, 자기 집권하고 4개월 만에 쫓아냅니다. 그다음에 김정각이라는 사람을 인민무력부장으로 놔뒀다가 7개월 만에 쫓아내고, 김격식은 7개월 만에 쫓아내고, 장정남 대장은 13개월, 현영철 11개월, 지금 최근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3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은 사관학교 교장으로 갔다든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노광철, 지금 8개월째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평균을 보면은 1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된 다음에 7명, 그러니까 김영춘까지 쳐서 7명이 바뀌는데, 김영춘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임명한 거고, 왜 이렇게 바뀔까? 예, 불안한 것이죠, 불안한 거. 현영철 같은 사람은 졸다가 죽었다는 말도 있죠. 졸다가 총알을 90발 맞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아마 군인들은 그럴 겁니다. 이거 미국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못한 외교부 저놈들을 어떻게 손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외교부는,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그 정치 권력의 속성상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동창리에서 일이 일어났죠. 동창리에서 미국은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인치 바이 인치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트럼프 생각에는 북한이 저걸 받아들이면은, 비핵화를 받아들이면은 미국이 자기가 만든 계획표대로 들어가서 다 뒤져볼 수 있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다 알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북한을 인치 바이 인치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인치라는 건 미국 사람들이 그냥 쓰는 단위죠. 우리말로 치면은 1cm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군사 인공위성이 있는데, 군부 인공위성이 보통 뭐를 밝히진 않습니다. 민간 인공위성이 자꾸 밝혀요. 지금 영변 핵시설도 맨 처음에 밝혀낸 거는 민간 위성입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군 위성이 다 알면서도 발표는 민간 인공위성이 본고로 해서 발표를 하죠. 지금 미국에서 북한 인공위성 전문 웹사이트가 38 노스라는 게 있습니다. 38 위쪽에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5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5일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6일쯤 될 겁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완전한 100% 이제 확신한 건 아닌데 38 노스라든가 다른 걸 보면은 그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런치패드, 이게 발사대죠. 그리고 엔진 테스트 스탠드, 엔진을 테스트하는 또 어떤 장치 모양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시설들이 와 있는 거예요. 런치패드에는 Rail Mounted Transfer Building is being reassembled. 그러니까 철도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큰 거를 밀어야 되니까 철도 위에다 놓고 미는데 그런 빌딩이 지금 다시 리어셈블 되고 있다. 그리고 크레인이라는 게 뭡니까? 높이 올라가는 이제 공사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구죠. 크레인. 그거가 지금 이제 관철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벽을 지금 쌓고 있고, 그리고 지붕을 새로 덮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없앴던 시설을 다시, 리어셈블, 다시 이제 조립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나타나 있고, 엔진 테스트 스탠드에도 그렇대요. 엔진 서포트 스트럭처 is being reassembled. 엔진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새로 이제 지금 리어셈블 다시 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한 크레인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서 있고 2개나 서 있답니다. 그리고 construction materials are spread across the stands apron. 에이프론이라는 게 이제 비행장 같은 데 가면 비행기 이렇게 돌게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죠. 그건데 엔진 테스트하는 거기에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물자들이 막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질 때 세멘트도 갖다 놓고 철근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거가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붕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트레일러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인다. 뭐 북한은 지금 미국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서 북한이 미사일까지 쏠까?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봅니다. 미사일 쏘면은 그때는 진짜 미국한테 옵션을 주는 거죠. 폭격하라고. 이거는 거의 안 될 거고,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한번 뭐 항의를 하는 그런 제스처를 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연구 폐쇄는 북한이 미국한테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 9월 달에 그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그때 그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 조항의 하나로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국제 정치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종이로 써준 약속은 정말 아무짝에도 못 쓸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어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기면은 가서 전쟁을 할 겁니까? 그 소리 지르면 뭐 그거 가지고 별로 아파하지도 않고,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는데,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동창리를 북한이 폐쇄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똑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수인데, 왜냐하면은 CVID 중에서 I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은 I는 뭡니까? irreversible. irreversible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동창리 발사대 만드는 거는 뭐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오늘 다 부셨다가 맘 먹으면은 뭐 며칠이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는, 지금 북한이 지금 북한은 속으로 분노하고 있겠죠. 지금 다시 뭐 능히 만드는 거로 이제 그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바로 엊그제 나온 일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죠. 만약 다 완성시키고 거기다 미사일 걸고 그리고 그것을 발사한다? 그러면 아마도 미국이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요격하겠다고 옛날에 장군들이 다 말했습니다. 미국 공군 그 사령관들이 요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바로 이제 앞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겠는데, 지금 북한은 뭐 이것보다도 지금 다시 도발하기에는 너무 좀 멀리 와 있는 상황 같습니다. 거의 한 1년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았고 핵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뭐 북한으로도 좀 황망하겠죠. 그런데 문제의 원천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이 정말 평생을 거쳐서 북한이 생긴 이래로 그 역사 전체의 대부분 기간을 핵폭탄을 만드는데 이제 투입을 했는데 거의 완성 단계가 이제 다 돼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단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일이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김정은이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하여간 북한은 일단은 그 미국이 그 결렬시킨 데 대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반응. 그리고 다른 반응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들이겠죠. 이번 주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10만 돌파 패도 받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